네, 투자하기 딱 좋은 곳 찾아 떠나는 투자 핫플레이스 시간이고요. 주식명가 MTNW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국채 금리 상승하면서 미증시 하락 마감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 우리 시장은 원래는 2600선 위에서 외국인이 담아가는 흐름이었는데 과연 국채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담아줄 수 있는지는 시장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도 요즘 위원님의 공략주들이 정말 엄청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큰 틀로 봤을 때는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는 게 좋을지 첫 번째 맛집지도 찾아 떠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과연 뭘까요? 브러쉬인 것 같은데 화장품 꼽아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인디 브랜드 제품에 대한 K 선크림에 대한 효과가 엄청납니다.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주문량이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오늘 시장에서 일명 그 승무 미스트라고 불리고 또 제 옆에 있는 희재 선배도 달바 미스트를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달바 글로벌이 오늘 상장 첫날 고공행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주제를 들고 오셨는데 과연 상장 이후의 흐름은 어떨까요? 일단 아무래도 뭐 시장에서 워낙에 큰 관심을 갖고 상장을 한 회사기 때문에 뭐 초반 강세가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한때 또 APR을 떠올리게 되는데 APR도 상장 초 많은 관심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뭐 한때 공모가를 하회한 적도 있었다가요. 최근에 물론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장 초기에는 다소 조금 좀 고평가 그런 부분들도 전혀 좀 감안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향후 좀 안정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투자 관점에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아무튼 지속적인 이런 K뷰티 업체들의 상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난 어제 이제 20일까지의 스트릿 데이터가 나왔는데 물론 전월 대비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미국과 중동에서는 여전히 고성장이 지속이 됐었는데 기타 지역은 다소 조금 감소하는 모습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가 진입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관심이 필요하고 특히나 오늘 나타나는 좀 현상들은 기존의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었던 회사들, 뭐 APR, 뭐 실리콘2, 뭐 등등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이런 회사들이 상대적으로는 좀 정체하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고 하지만 이제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이 기대가 될 이런 종목군 쪽으로 쏠림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좀 시각을 상위사보다도 후발주자들 쪽으로 조금 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판단이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실적적으로도 이제 저점이 확인된 만큼 상대적으로 좀 공략하기에 좀 더 편안한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는 기술적 성수기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던 쪽보다는 오히려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갖고 있는 후발주자의 성격을 띠고 있는 화장품주를 위주로 해서 관심 갖고 보는 게 좋겠다 언급해 주셨고요.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해 주셨던 유통 관련한 쪽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말씀해 주셨고 여기에 더해서 대선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언급해 주셨는데 부양책, 경기 방어에 대한 성격을 좀 톡톡히 해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역시 매력은 저평가 매력, 저 PBR 관련주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점들이고요. 일단 또 나름의 국내 업체들 간의 구조조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남은 자들의 실적이 그래도 좀 괜찮은 흐름이고 최근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실질 처분도 뭐 증가하는 그런 속에서 말씀하셨던 이런 정책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이제 최근 들어서 뭐 환율 변동도 심해지고 있고 글로벌 좀 증시도 약간 좀 그런 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어적인 종목군들이면서 그래도 실적을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는 업체들 오늘 현대백화점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이마트라든지 뭐 롯데쇼핑 대부분 다 좀 안정적인 주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 유통 섹터 안에서도 역시 이 상위사들 중심의 안정성은 있고요. 상대적으로 뭐 이제 편의점이라든지 관련 다른 쪽의 섹터들은 그다지 뭐 좋은 움직임, 좋은 실적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통주 안에서도 또 이제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상위사 중심의 이런 관심들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유통주 내에서는 또 상위사를 위주로 해서 관심 갖고 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가상화폐 관련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다시 오늘 오전장에 11만 달러 사상 최고치 경신이 나왔거든요. 가상화폐 오른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군들 위주로 봐야 될까요? 예, 사실 뭐 국내에는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아주 뭐 직접적인 연결성이 강한 그런 종목은 사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강세뿐만 아니라 최근 또 이제 이재명 후보의 또 이제 뭐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정책 그 간담회 거기에다가 또 이제 뭐 STO 관련된 그런 분들의 이제 영입 인사 이런 것들이 좀 엮여지면서 또 관련주들이 어제 시간 내에서 상당히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던 이런 부분들이긴 한데요. 물론 현재 시세가 오늘 어제 있었던 시간의 수준만 못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뭐 이게 대선의 시간이 다가오다 보니 이제 이전만한 정책적 수혜주들의 주가 움직임들이 좀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다가올수록 좀 희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이제 트레이딩의 관점으로만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에 변동성 크게 나타내는 쪽인 만큼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보는 게 좋겠다 언급해 주셨고요. 이 세 가지 섹터 안에서 오늘 공략주는요? 예,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코스메카 코리아를 아침에 이제 골랐는데 주가가 좀 많이 좀 올라 버리긴 했습니다. 현재 이제 11% 정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역시 1분기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도 사실 전년 동기 대비는 아마 조금 감소하는 걸로 예상은 돼 있는데 지난 1분기보다는 좀 개선되는 흐름은 나올 것이고요. 특히 뭐 코스메카 코리아는 상장자 회사 잉글루드랩을 보유하고 있고요. 잉글루드랩의 장점은 이제 선케어 관련된 제품에 대한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성수기 진입과 함께 관련된 제품의 수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국내 OEM 3위 업체입니다. 나름의 저력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도 가동률이 높지 않다라는 것들을 강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하반기 실적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이 고객사들이 이제 하반기에 여러 가지 좀 신제품 런칭이라든지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올 하반기에 실적 개선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특히나 이 회사가 국내 이제 그 상위권에 운용사가 지분 신고하면서 많이 있었는데 로스컷 물량이 거의 다 해소가 되면서 본격적인 이런 좀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급적으로도 일단 손바뀜 나오면서 좀 더 가벼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말씀해 주셨던 대로 후발주자에 대한 성격이 강한 코스메카 코리아 언급해 주셨고 간략하게 가격 받아보겠습니다. 예, 일단 1차 목표가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전에 고점을 한번 형성했던 가격권 56,000원으로 1차적인 매수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4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없어도 이 종목은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삼성물산이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공략주를 언급해 주셨죠. 오늘 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 소식에 따라서 어제 이미 2자릿대 급등, 오늘도 추가 강세 이어갔는데 이렇게 큰 그림 그리신 거예요? 사실 뭐 이런 분할까지는 알 수 없었고요. 뭐 저평가 구간이었고 이제 4거래일 만에 이제 20조 시가총액의 회사가 지금 이제 목표가를 단순해 왔습니다. 물론 뭐 회사 측에서는 뭐 지배구조의 영향은 아니다라고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그런 기대감을 사실 올랐었는데요. 회사 측에서 이제 그런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주가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오히려 이거는 뭐 이제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추후에 나중에 좀 더 밀린 다음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수익 실현하는 관점에서 언급해 주셨고 정말 간략하게 HD 현대 일렉트릭 차트 정말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가 전략은요? 예, 일단 목표가를 설치를 했어요. 일단은 40만 원으로 목표가 상향을 하고요. 계속해서 뭐 전력 설비 쪽에서의 기대감은 있는 부분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좀 충분히 좀 더 안정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물산에 대한 이야기도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시 반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터닝포인트 11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